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요새 이제 생활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때 굳이 틀니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비용적인 투자를 이제 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를 아니면은 사실 틀니를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틀니가 좋은 경우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거긴 해요. 틀니는 최소 5개 이상 치아가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 5개 이상 빠졌을 때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는 거의 이제 100만 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틀니로 하게 되면은 최소 비용으로 외향적인 부분이나 최소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틀니는 좋은 치료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급하게 치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틀니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거를 오래 쓰고 튼튼하게 쓰고 편하게 네이처럼 쓴다 그런 측면에서는 틀니는 첫 번째 선택되는 치료는 아니긴 해요. 평생 영구적으로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틀니를 쓰면 쓸수록 잇몸 위에 얹어지면서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사실 잇몸뼈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잇몸뼈에 압력이 가해지면은 이게 이제 잇몸뼈는 점점 녹아내리면서 퇴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잇몸뼈가 다 녹아버리면은 나중에는 이제 틀니도 못 쓰고 그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도 심기도 힘들 정도로 뼈가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치과를 내원하신 분 중에서 틀니를 이제 상당히 오래 쓰신 환자분 사진과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U자형으로 해가지고 잇몸뼈가 그대로 살아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 빠진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은 이제 잇몸뼈가 이제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틀니가 잇몸뼈에 얹어져서 좀 더 편하게 흡착력 있게 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틀니를 사용하실 분이긴 한데 어금니 부분이 잇몸뼈가 다 내려앉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틀니를 거의 10년 이상 사용을 하셨던 분이세요. 물론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내려앉진 않았지만은 잇몸뼈가 상당히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제 돼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임플란트도 심기가 힘들 정도로 뼈가 많이 녹아 있어서 그때 가서는 이제 틀니도 못 하시고 임플란트도 못 하시는 상황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잇몸뼈가 좀 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환자분께 훨씬 더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말랑말랑하고 물컹물컹한 점막들만 남아있어서 더 틀니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세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아까 보여드린 사진보다 더 오래 쓰신 환자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까지 다 내려앉아가지고 어느 게 잇몸뼈인지 어느 게 이제 점막 쪽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라서 이런 분들은 틀니를 거의 얹어 놓다시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까지 되시면은 틀니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든 지경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틀니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씹는 힘이나 이런 저장력은 강한데 그 씹는 힘을 장기적으로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니를 오래 쓰시게 되면은 그 씹는 부분의 치아 부분이 많이 마모가 되거나 틀니를 받쳐주는 베이스 부분이 금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금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치아 자체가 빠져버려가지고 보기 좋지 않게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더 깨지고 금이 가버리면은 나중에 틀니를 사용하기가 힘든 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틀니를 쓰실 때는 항상 단단한 음식이나 이런 거를 드시지 말고 부드러운 걸 드셔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오래 쓰시기 위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틀니는 사실 자기 치아만큼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세요. 틀니를 한번 만들면은 틀니를 거의 안 닦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보다 깨끗하게 그냥 세척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니도 칫솔질을 하셔야 되거든요. 틀니를 바깥쪽도 닦으셔야 되고 안쪽도 닦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원래 행사처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지저분하고 곰팡이가 쓰는 이제 그런 틀니가 될 수도 있어요. 변색도 많이 돼 있고 무엇보다 좀 심각한 거는 내면에 곰팡이균처럼 이게 많이 너무 지저분해져 있어요. 이런 틀니를 쓰게 되면은 잇몸에서도 이제 냄새가 나고 피가 나고 잇몸 쪽에 이제 곰팡이균이 서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균들로 인해서 생기는 전신질환이나 감염질환 이런 것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쓰셔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틀니가 어르신분들이 사실 관리를 잘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청소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지만은 솔직히 깜빡할 때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께 좋은 치료로 이제 틀니를 권유를 드리고 치료받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같이 오셔가지고 이런 상태셔가지고 좀 속상해하고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세요. 틀니를 쓰셨을 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틀니를 오래 쓰시게 되면 사실 얼굴 모양에 많이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앞쪽에 인중은 많이 꺼져 내려앉을 수가 있고 아래 틀니를 이제 오래 쓰시게 되면은 잇몸뼈가 많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턱이 이제 많이 이제 전방으로 나오면서 마귀알몸처럼 얼굴 형태가 바뀌실 수가 있긴 하세요. 사실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들 이제 얼굴을 보면은 유난히 이제 얼굴 쪽에 주름이 많고 입가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가주름이 계속 이제 생겨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입안에 치아가 많이 무너져 있고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이세요. 저희가 틀니 입술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여기가 접질려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습진이나 곰팡이균이 이제 서식하는 그런 피부 질환까지도 일어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틀니의 큰 단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틀니도 쓸 수 없고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도 할 수 없다면은 마지막으로 프라치 치료를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위에서 보여드렸던 틀니를 거의 이제 10년 이상 써가지고 더 이상 이제 틀니를 쓸 수 없는 환자분이셨거든요. 이 환자분은 이제 한 50대 초반에 이제 여자 환자분이셨고 틀니를 써오신 지 거의 15년이 이제 넘어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한 5년 전서부터 틀니가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못 쓰셔가지고 대학병원 갔는데도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지내시다가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밑에 한번 프라치로 치료를 해보시죠 해가지고 사실 제가 치료를 시작을 했거든요. 프라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단하고 매끈한 도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니처럼 오염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 잘 관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아닌 도자기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잘 깨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뼈 안쪽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더라도 잇몸뼈가 녹아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관리만 잘한다면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잇몸뼈가 녹아내리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얼굴이 꺼지거나 패이는 그런 이제 안 좋은 부작용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새는 저는 이제 틀니보다는 프라치 치료 쪽을 많이 권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프라치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플란트 치과 김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